지난 6월 30일부터 우리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미트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파이널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많은 부분의 얘기가 논의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토의가 되었는데 그러한 결과들을 모아서 오늘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을 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텐데 이러한 그 어떤 서밋의 결과가 단순히 논의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한국 고등교육 정책 특히 국공립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의 혁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원은 물리적인 인프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에 입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혁신적인 인재의 창출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시장인데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쓰여 있는 이 얘기입니다. 대학은 전 세계 가장 다이나믹한 회사들을 끌어당기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제는 최고의 기업이 있는 데에 최고의 인재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이 있는 곳에 기업이 접근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고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얘기하지만 슈테어라고 하는 그 주네브 대학 교수지요. 다보스 포럼 사무총장인데 그 양반이 올 4월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암자를 따서 ICBM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 유럽의 일자리가 20년 안에 신기술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쯤은 새로운 분야의 직업이 생기고 기술이 될 것이니까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간 선진국과 신흥시장 115개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 개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앞으로의 불명확한 그러나 거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면 결국은 신산업에 대한 시작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결국은 혁신의 소스가 되는 혁신적인 능력 있는 인재 교육이 성패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대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 달라고 소리쳐도 산업 경제 쪽에서 결과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주지 않지요. 근데 이거를 보면 여기에 투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결국은 4차 산업 시대에 새로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 소스를 공급해야지 그러한 4차 산업 시대의 신산업에 대한 기반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혁신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 기반이 긴밀한 산학연관 협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처럼 도시계획하는 사람들도 아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의 그 그림은 왜 변하는가 하는 구조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왼쪽은 20세기 말까지 산업 생태계의 구조입니다. 대기업, 선도기업, 뭐 삼성이나 큰 그런 기업들이 자기와 관련된 하청기업과 연구 생산들을 거느리고 혁신에 동조를 하는 시대였지요.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대기업이 혁신의 파트너가 있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CEO가 3년 안에 그 이득을 올리지 않으면 파이어가 되기 때문에 그 CEO가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 5년씩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파트너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21세기 성공의 근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파트너로서의 혁신 커뮤니티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똑같은 것이고요. 구글이 지금 현재 벤처들을 흡수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런 혁신 커뮤니티를 파트너로 만드는 것인데, 이때 그 혁신 커뮤니티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대학이 있는 거지요. 대학이 다양한 산업 분야와 혁신 능력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에 없는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능동적인 이노베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현재의 구조고, 거기에 있어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그림이 아니라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의 데이빗 깁슨 교수의 제안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지금까지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창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항공대 총장님은 그것을 앙트리프리니얼 유니버시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MIT를 실례로 드셨는데, 우리는 MIT가 몽땅 다 교수되거나 연구원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2014년 MIT 학부 졸업생의 15%가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인 동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MIT 동문이 만든 기업이 3만 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돈이 인도의 연간 GDP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한두 개를 잘 살려내는 일이 국가를 살려내는 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우리 총장님들이 알고 자꾸 주장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대학의 모습이 지금 여기 있는 기존의 교육과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술 이전, 혁신, 기술 사업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개발을 통한 창업 생태계 구축, 그 결과로 사회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으로서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큰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땅속에 여러 가지의 새로운 혁신의 아이디어와 기본들이 있습니다. 캐내서 그것을 양육시켜서 결과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혁신 생태계와 혁신 플랫폼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밑에 영양가를 빼서 과일을 만들어내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대학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대학과 관련 기관들이 합쳐서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제품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학의 1, 2차적인 역할이 있고, 그러한 역할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혁신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혁신 클러스터의 구조로 정리를 해보니까 비전의 제시자인 대학이 있고, 시스템 통합자인 첨단 분야의 대기업, 전략적인 기업들이 있고, 전문 요소 공급자인 벤처기업이나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어진 신뢰 중에서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지역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혁신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성공한 몇 개의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협력 체제를 구축했지만 가장 핵심은 듀크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혁신 소스가 다른 것들과 연결이 된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구조가 정확히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샌디에고도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실리콘밸리를 누를 만큼 의학 바이오의 핵심이 되는데, 그 시작은 연구 중심 대학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샌디에고 캠퍼스하고 인근 대학들이 뭉치고 거기에 커넥터라고 하는 일종의 엑셀러레이터를 붙여서 기업과 연결시켜서 자리를 잡은 거 알 수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 통독전에 독일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드레스덴이 3년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똑같습니다. 드레스덴 공대를 중심으로 관련된 연구기관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결과로 10년간 퍼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 독일에 지금 최고 잘 살고 하이텍 분야가 제일 많은 데가 저는 뮌헨이라고 봤습니다. 아니면 베를린, 함부르크라고 봤는데 여기 보면 드레스덴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선언이 이루어진 거지요. 또 하나 신뢰도
여러분 잘 아시는 도르트문트입니다. 18세기의 산업혁명의 기반이고 철강, 석탄, 맥주밖에 없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의 일종의 실리콘밸리지요. 1970년에 모든 철강 공장과 석탄 공장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브리오르에서 만드는 맥주 회사가 5개만 남았습니다. 85개에서. 그래가지고 실업률이 유럽보다도 높고 독일 통계의 2배가 됐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도르트문트 공과대학과 도르트문트 전문대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막스 프랑크와 프라우에너포 연구소 지역의 기업들이 합쳐서 테크노파크를 만들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보면 대략 여기 얘기 나오는 것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인구가 50만이거든요. 근데 16,000의 직업 고용을 창출을 했고요. 도르트문트 대학 졸업생들은 다 뿔뿔이 뮌헨 그 다음에 베를린으로 갔던 애들이 이 안에 자리를 잡아서 독일의 혁신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잡지에서는 도르트문트 미러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례들이 비전 제시자로서의 대학의 혁신 능력을 기반으로 시스템 통합과 전문 공급자의 그 협력 모델을 통해서 지역 혁신과 새로운 분야를 창출한 거지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을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는 이런 시사점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고 대학들은 각자 산학협력단 링크 사업 같은 걸 하지만 이것들이 다 이렇게 간마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뭔가 잘 묶어가지고 지역 기반의 창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략 대학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의 소스로서의 기본적인 기능 보면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창업 생태의 구축, 기술 지원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력 양성은 교무 학생에서 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기술 지원 같은 것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창업 생태의 구축은 흉내만 내고 말죠.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대학의 혁신의 본연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말이 되면 각 대학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성과를 올리려고. 지금 여기다 보시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큰 4개의 사업은 대학과 연관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일을 못하죠. 그것의 이름이 지금 여기다 보시다시피 산학협력중개센터고 크게 4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쭉 묶어서 지자체별로 하나씩 지역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것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역 산학협력 총괄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의 각종 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다행히 지역의 국립대학 연합체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산학협력이라도 묶어서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와 지역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자체 사업들과 파트너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거점 국립대학이 10개 있으니까 거점 국립대학이 지역 산학협력 총괄 지원센터의 본부 역할을 하고 지역 국립대학별로 특화가 있는 대학끼리 사업을 맡아가지고 중심이 되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사립대학은 어떻게 할 건가? 사립대학은 뭐 강제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립대학도 파트너로 묶여와서 결국은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혁신의 요소를 단일 창구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으로
올리면 이런 기회가 앞으로 계속 시작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할 테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국립대학끼리 싸우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꼭 뭘 하나를 놓고서 국립대학끼리 경쟁을 시키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은 큰 과제만 하고 적은 과제는 지역 중심 대학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 활성화 전략, 국립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어서 외람되게 이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사업이 아시다시피 이제 KDI가 이제 요약한 거에 따르면 19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게 196개인데 아마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지자체가 따로 하는 사업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만 하는 사업들이 196개 사업이 있고 총 예산이 이제 15조 8천억인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16조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전부 이 언론사들의 헤딩입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 구조조정 필요하다. 15조 헛돈을 쓴다. 16조 일자리 사업이 좀비 기업만 먹여 살린다. 뭐 이게 이제 언론사들의 헤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이제 일자리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취업자 수는 이제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원인 구분을 KDI에서는 수많은 사업들이 서로 협조도 안 되고 같은 목적의 사업들이 서로 다 따로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사업을 총괄해서 그 목표 달성을 보면 사실 그 쓴 돈에 비해서는 너무 이 성과가 없다 이런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96개 사업을 뭐 고용 장려금 훈련 지원 고용섭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분을 해서 이제 평가한 결과가 결국은 이제 방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가 없고 협조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었고요. 일자리하고 관련돼서 실제 이제 창업기업하고 기존의 중소기업 대기업들의 이제 일자리 증가율이 창업기업이 이제 월등히 높다. 물론 이제 이 창업기업이라는 게 이제 살아남은 창업기업을 또 의미하겠죠. 많이 또 창업기업들은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단 운영되고 있는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정도는 다른 기존의 기업들의 이 10배 이상이 된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이제 그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세계 창업 생태계 순위를 도시별로 이제 이렇게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그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단연코 이제 1등은 이제 실리콘밸리이고요. 그 평가 지표라는 게 이제 퍼포먼스 과연 그 창업 기업들의 그 매출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가 이제 펀딩입니다. 과연 이제 이 벤처 캐피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펀딩을 얼마나 조달을 잘 하고 있는지. 세 번째가 이제 마켓 리치에서 이제 그 수요 시장이 과연 얼마나 가깝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지. 네 번째가 이제 탤런트 이렇게 이제 인력들을 얼마나 쉽게 기술 인력들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이제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 창업 기업을 운영한 그동안의 이 도시의 그동안의 실적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들의 이제 이 창업 지원의 이제 뭐 지원 건수라든가 다음에 창업 지원 이런 실적을 보면 아까 방금 나왔던 요 지표들하고 상당히 일치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도시의 창업과 관련된 경쟁력은 도시가 갖고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다. 뭐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아까 오 총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이 협력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커넥션과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의미에서 결국 각자 이제 기업과 공공과 이 대학이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이 삼자가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서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게 결국은 창업 생태계라든가 그 지역 어떤 그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제 요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산학협력 기본 계획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 기본 계획을 통해서 현재 정부 부처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링크 사업이라든가 뭐 창업 선도 대학 사업이라든가 뭐 이 미래부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제 부처들이 하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 서로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저는 뒤에 가면 좀 더 하나 더 이제 추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정부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중앙 정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정부에는 우리도 뭐 많은 이 사례에서 알다시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지방 정부 안에서도 광역과 기초 간에는 이게 서로 다르거든요. 서로 의사결정 주체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안에서 좀 더 구분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과 지자체 연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이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 사업들의 어떤 이 관심을 보면 지역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 지역 대학과 어떻게 이제 지역 대학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라든가 해당 지역의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제 링크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이 이제 아시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사업들을 보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대학의 역량이라든가 인프라를 이제 주요 선정 요소로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학이 자발적으로 지자체나 지역을 기반한 프로그램을 기한을 해서 프로포설을 하면 그게 이제 특히 지자체에서 이제 대응 자금을 뭐 준다거나 뭐 이런 게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선정 조건은 되지만 선정의 기본적인 이 팩터로서 이제 그 지자체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지 않다. 뭐 이제 이건 간단하게 이제 저희 대학 모형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대학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 바로 담을 건너서 이제 전일중, 전농중이라는 중학교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중학교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70년대 초에 생길 때 그 정원이 뭐 750명, 한 학년 정원이 이제 450명이었는데 지금은 두 학교가 각각 200명이 안 됩니다. 그 한 18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합쳐봐야 4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학교가 나란히 담을 붙어 있으면서 똑같은 학교가 둘 다 정원도 엄청나게 지금 절반 이하로 줄어 있고 이 학교의 부지하고 이걸 활용해서 뭔가 그 지역사회 발전하고 연계를 대학과 지역사회와 교육청과 서울시가 서로 연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두 학교를 통합을 해도 4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한 학년 정원이 한 개 이 시설, 건물이나 이쪽 토지에다가는 교육청도 좋고 저희 학교도 좋고 동대문 구청도 좋고 서울시도 좋은 같은 그런 사업을 하자. 결국 그게 이제 미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선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년들의 스타트업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같이 활용이 되면 그 관련되는 모든 이제 당사자들이 다 해피한 그런 상황이고 지역 발전에 서로 연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그 진로의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일관된 이런 체계에서 본인들의 진로 설계 과정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현재는 이제 어떻게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우리가 대학이 갖고 있는 인력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인접해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친구들이 뭔가 그 새로운 그 벤처의 정신을 갖고 창업도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이 대학과 지자체,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기업, 지역 공동체 이런 모든 그다음에 교육청도 있고 이런 관련되는 많은 이 기관,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지자체와 중앙정부 이런 관련 기업들이 다 서로 하나의 생태계를 서로 협조하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처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각 부처의 이기주의나 각 부처의 사업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같은 돈을 쓰면서도 서로 협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재정 투입은 이제 투입대로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서도 효과는 없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결국은 이런 관련되는 그 액터들이 같이 협조하고 같이 융합하는 그런 그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기반이라는 이제 그 타픽의 관점에서 특히 지역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앙정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 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도도 시군도 똑같은 사업들을 또 중앙정부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과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국립대학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과연 우리 대학들이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집단인가? 대기업의 애로 기술은 대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사실은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은 종합적인 기술이라서 대학의 산학협력만으로는 연계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실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체에서는 정부 자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사실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기술에는 관심이 없다. 핵심 기술보다는 뭐 기계를 갖다가 어떻게 온라인을 하느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세세적인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노하우 같은 거에 관심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대학도 살고 기업도 살려면 결국은 대학은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집단이 돼야 된다. 지금은 중소기업도 원천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산학협력의 개념을 기업의 애로 기술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다 원천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바꿔야 된다. 특히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의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보다 원천 기술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학이 이 지역 발전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혁신에 그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 같은 데서는 뭐 산학협력 5개년 계획으로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하고의 어떤 연계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이 더 이상 아까 저희 충남대학교 총장님께서 발표했지만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 지식이 사회 경제적 가치까지 가져야 된다. 즉 말해서 산업화, 사업화에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대학의 첨단 연구 복합단지를 유치하는 어떤 대학이 중심이 돼야 된다. 지역 사회에서 지방에서 기업체가 입주하기 가장 최적합지는 바로 대학 주변입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그 도심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워낙 어떤 여건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대학 주변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대학의 유유 교사라든지 대학의 유유 부지를 이용해서 연구단지를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의 산학협력 5개년 계획에 캠퍼스 산업단지라든지 산업부의 캠퍼스 산업융합지구 사업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사업인데요. 아마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간단하게 시간이 조금 추가됐는데요.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원대학교에서는 아이디어 랩이라고 해서 기업의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대학원 실험실을 만들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산업체하고 그 논의를 해서 한 40개 업체에 설명회를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학부 4학년들한테 장학금하고 생활비를 제공을 하고 이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그 기업체 주제만 연구하도록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죠. 그러나 뭐 아이디어 랩을 만들고 두 번째는 강의 중의 일부를 그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강의를 해서 지금 도교는 지금 한 6만 명 정도 있다가 1만 명 정도로 주민이 줄었는데 도교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읍내에 내려와서 수업을 받고 거리를 좀 다니고 하면서 도시에 활성화를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앞에 말씀드린 캠퍼스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아이디어 파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캠퍼스 내 산학협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부, 산업부하고 지금 그다음에 춘천시, 강원도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랩, 그다음에 아이디어 팩토리, 아이디어 파크로 이어지고 이 아이디어 파크가 아이디어 시티가 되고 아이디어 코리아가 되는 어떤 그런 대학이 결국은 가치를 창출하는 뭔가를 제공하는 그
장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오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학이 지역 창조 경제의 어떤 혁신 주체로서 서기 위해 가지고는 대학 중심의 어떤 이런 혁신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여러 군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정말로 혁신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랑 안 하는 데랑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학이 그런 어떤 혁신의 주체로서 이 끌어나가야 되겠는데, 이 혁신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국립대학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대기업 중심의 이런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지역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의 핵심 뿌리가 제대로 발전을 하고 이러려면은 일본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동반 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가지고는 사립대학이 하지 않는 우리 국립대학이 그런 중소 중견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론들을 우리 국립대학교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유도해가지고 이 사립대학하고는 좀 특화된 그런 쪽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제시를 하고 끌고 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국립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그래도 그 지역 중심의 어떤 주체 세력으로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이 수도권에 있는 또 이 국립대학들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형편도 있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지 스스로 알아서 취업이나 창업을 잘 하지만은 이 중간 정도 이하의 학생들은 또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취업, 창업,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번 이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기술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게 하면은 어떻겠냐 하는 게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오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MIT 출신들의 15%가 이 창업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창업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창업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 미국의 그 신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히 국립대학에서 우수 자원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육성을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취업 이외에 창업 쪽으로 우리가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교육부에서 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그런 우수 학생들을 창업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쪽에 좀 집중적인 좀 지원을 좀 해주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나 산자부나 미래부나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서 창업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창업의 강좌라든지 창업 동아리라든지 뭐 창업 휴학제, 창업 대학원제도 뭐 좋은 제도들은 다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스타기업이 되는 이런 창업 기업들을 육성하는 거는 이게 제대로 전주기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립대학이 좀 우선적으로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창업 교육 아니면 또 기업가 정신 이런 교육을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학 아니면 대학원에서만 이걸 중점을 두고 있지만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초중등 과정에서도 기업가 정신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마인드를 향상을 시키고 이러려면은 이제 이 고등교육에서뿐만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부터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좀 더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의 일부가 이제 진로 체험이라든지 자유학기제로 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대학에 있는 그런 자산과 재능들을 초중등 학생들한테 그거를 연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국립대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는 저희가 이제 국립대이다 보니까는 국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유 시설들은 우리가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기술 창업 쪽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기술 창업 쪽으로 가려면 결국은 교수님과 학생 아니면 대학원생들의 그 연구한 결과를 기술 창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지원 체제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들은 하지만은 실험실 창업을 그쪽에서 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졸업하기 전에 창업에 도전도 해보고 연습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 국립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유 시설이다 보니까는 실제적인 그 창업 시설, 창업 소재지를 대학교 주소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다 바깥에다가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 제도가 이와 같은 거라면은 그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제도를 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을 한다라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이 창업의 생태계가 좀 더 제대로 구축이 되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 창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국공립대학들은 고등교육의 어떤 질적인 발전 그런 걸 또 선도해 왔고 특히 그 고등교육의 다양성 또 기초학문 보호하는 그런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구현하고 또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도 해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솔직히 말씀 올린다면은 타이든 본이든 간에 그 역할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은 평생 동안 직업을 6번 이상 바꿔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했던 기관에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인재로 양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창조 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 그것은 창의성, 주도력, 그리고 또 열정, 이것을 좀 꼽았습니다. 실제 우리 정경련에서 우리나라 중대기업 포함해서 400개 기업의 CEO들한테 가장 채용하고 싶은 인재상이 뭐냐라고 설문을 했더니 44%의 CEO들이 도전 정신과 추진력이 강한 인재를 뽑고 싶다. 이렇게 좀 답을 한 것도 그런 지금 사회가 어떤 인재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우수한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그 지역 내의 대학에 진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 우리가 체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그 각양각색의 사회 또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의 포괄적 학습 인정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별로 취유 창업 트랙과 함께 또 학문 트랙 이 두 가지 트랙을 분리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랄지 또 현재 고등교육법상 산업대학 또 전문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험학습 인정제 이런 것들이 우리 4년제 대학까지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립대학도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학 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경제 관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간 균형 발전 또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공립대학이 저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안해 주셨던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가진 대학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떤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범정부 차원의 좀 통합적인 정책 운영에 대한 심도 깊은 관심, 고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국립대학 기반의 취창업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논의를 말씀드리고 대학의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표 1은 2016년 8월 정보 공시 기준으로 취업률인데 한 50%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취업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이 굉장히 이러한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업 생태계 구성 요인을 업슨 글로벌에 이제 제안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정부 정책과 리더십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 자금이죠.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셋째가 창업 문화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창업의 성공 스토리나 또 아까 주제 발표하신 분들 다 글로벌 사례를 전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것이 이제 창업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지원 측면에서 보육센터 또는 교통 클러스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등등 이런 것이 이제 지원 측면이 될 거고요. 다섯 번째가 지속 가능한 창업과의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그런 개념을 검증해 줄 초기 수용객들, 생산 전문가들 이런 어떤 마켓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6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다음에 대학이 하는 그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중기청 창업 선도대학 고도화 방안에 나온 얘기인데요. 창업 휴학제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대학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국립대학 기반의 취창업 생태계 선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대학이 할 일을 정리해 보면 3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취창업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다른 설명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 전체의 기업가 정신의 확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앙트리프리너십 하면 보통 창업이라고 하지만 이걸 좀 넓게 해서 아이디어를 가치와 기회로 바꾸는 것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정부 각 부처 기관에서 창업에 관심을 갖고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효과적으로 엮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까닭을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 간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경쟁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와 기관은 취창업 단계, 교육 멘토링서부터 쭉 그 단계별로 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달리하는 국립대학 중심 연계형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